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1.4kg짜리 말랑말랑한 사회적 생존 기계, 바로 뇌에 대해 수다를 좀 떨어볼까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점심에 혼자 밥 먹었다고 치죠. 근데 저쪽 테이블에서 동료들이 자기들끼리만 깔깔거리며 비밀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때 가슴 한구석이 찌릿 하셨나요? 아니면 단톡방에 질문을 올렸는데 숫자 1은 사라졌는데 답장이 없을 때 그 서늘한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시죠? 이게 그냥 여러분이 소심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지금 비상사태, 생존 위협 발생이라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매튜 리버먼이라는 학자가 말하길 우리 뇌는 배고픔이나 잠 부족보다 무시당하는 고통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에이 강사님, 밥 안 먹으면 죽지만 왕따 좀 당한다고 죽나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상님들 시절엔 그랬어요. 사바나 초원에서 무리해서 쫓겨난다? 그건 곧 사자 점심 메뉴용 생스테이크가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사회적 고립을 신체적 통증과 똑같은 회로에 연결해버렸습니다. 실제로 fMRI로 뇌를 찍어보면요. 뜨거운 냄비에 데웠을 때 아파하는 부위랑 친구한테 절교 선언 들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즉, 배측 전대상피질이라는 뇌의 통증 매트릭스가 똑같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문학적 비유가 아니라 아주 정직한 의학적 진단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짜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 겁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외로움은 담배 한 갑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자극적인 슬로건이 아닙니다. 하버드와 브리거명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에 미치는 영향력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 해요. 알코올 중독보다 위험하고 비만보다 무려 2배나 더 치명적이라는 결과죠. 그래서 외로워서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외로움의 담배 15개비에다 담배 한 갑인 20개비, 합해서 15하고도 20개비, 즉 35개비의 담배를 피는 겁니다. 절벽에서 수직 낙하하기 위해 미친 속도로 질주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담배는 폐를 타격하지만 외로움은 우리 몸의 뿌리부터 흔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뇌는 비상전시체제에 돌입합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혈액 속으로 콸콸 쏟아져 나오죠. 이 녀석이 만성적으로 흐르게 되면 우리 몸은 서서히 염증 공장으로 변합니다. 면역세포들은 갈 길을 잃고 자기 몸을 공격하며 심지어 치매 위험을 40% 이상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풍자 섞인 농담 한마디 하자면 우리가 건강해지겠다고 비싼 영양제 챙겨 먹고 유기농 샐러드 씹으면서 정작 친구 연락은 씹고 방구석에만 있다면 그건 마치 금연구역에서 비타민 먹으면서 독가스를 풀코스로 즐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세상은 SNS니 메신저니 온통 연결되어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이건 뇌 입장에서 보면 저해상도 가짜 음식 같아요. 뇌는 상대의 눈빛, 미세한 입꼬리의 떨림, 목소리 톤을 먹고 사는데 스마트폰 화면 속의 텍스트는 정보의 90%가 거세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모티콘을 붙입니다. 하트 하나, 웃음 표시 하나가 단순한 애교가 아니에요. 나 당신 공격 안 해. 우린 안전해. 라고 상대방 뇌에 보내는 신경학적 보안 장치인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연결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사회적 칼로리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북적이는 모임이 보약이겠지만 어떤 분은 단 한 명의 절친과 나누는 조용한 차 한 잔이 하루치 생존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 지점을 찾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뇌는 처음부터 함께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혼자서 씩씩하게 버티는 게 미덕인 시대라지만 사실 우리 뇌는 단 한순간도 혼자 살아남으라고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외로움을 느낄 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배고플 때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생존 신호니까요. 오늘 옆 사람에게 혹은 멀리 있는 친구에게 따뜻한 메시지 하나 보내보세요. 오늘 날씨 좋다. 보고 싶네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뇌에는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보약이 될 겁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 비로소 가장 건강한 인간이 되니까요.
우리 머릿속에 약 1.4kg 정도 되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사회적 생존 기계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죠. 오늘은 이 똑똑한 뇌가 도대체 왜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무시에도 마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지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체 채팅방에 꽤 중요한 질문을 딱 올렸어요. 보니까 여러 명이 읽었는데 정말 아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슴 한 구석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서늘하고 불안한 기분 다들 한 번쯤엔 느껴보셨죠? 만약 그런 기분을 느껴보셨다면 그게 여러분이 유별나거나 소심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그건요, 아주 원시적이고 강력한 생물학적 반응이에요. 여러분의 뇌가 지금 삐뽀삐뽀, 비상사태, 생존의 위협이 감지됐다 하면서 아주 시끄러운 사이렌을 냅다 울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아니, 우리 뇌는 왜 이렇게까지 사회적 관계에 집착하도록 설계가 된 걸까요? 그 해답은요, 인류의 아주 먼 과거에 숨어 있습니다. UCLA의 매튜 리버먼 교수의 연구를 보면 이 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뇌의 우선순위를 보면요. 이 사회적 연결이라는 게 배고픔이나 잠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다른 욕구들보다도 오히려 더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에게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건 그냥 외로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서는 굶주림이나 사나운 맹수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소속감이라는 건 생존 그 자체였고 이 기억이 우리 유전자 깊숙한 곳에 아주 강력하게 새겨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 아프다는 건 그냥 단순한 비유일까요? 과학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 사이에는요, 정말 충격적인 연결고리가 숨어 있어요.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fMRI 같은 장비로 뇌를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었을 때 아파하는 뇌 부위랑 친구한테 거절당했을 때 아파하는 뇌 부위가 놀랍게도 정확히 똑같은 부분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고통을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가슴이 찢어진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들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사회적 거절을 진짜 물리적인 타격처럼 실제 고통으로 인식하고 처리합니다.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명백한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사회적 고통을 잠깐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눕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로움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시죠. 이 문장은 그냥 겁주려고 만든 말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 실제로 증명된 결과인데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느끼는 외로움은 매일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건강에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 비만이나 알코올 중독보다도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사회적 고립 막대가 훨씬 더 높이 솟아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요, 이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에 미치는 위험은 비만보다 무려 2배나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외로운 게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걸까요?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1단계, 뇌가 외로움을 생존 위협으로 인식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럼 2단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막 쏟아져 나오겠죠? 이 상태가 계속되면 3단계, 우리 몸이 마치 만성염증 공장처럼 변해버려요. 결국 4단계,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온갖 질병에 취약해지는 겁니다. 치매 위험도 40%나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린 지금 SNS랑 메신저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통계적으로는 더 외롭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뇌가 진짜로 원하는 사회적 교류는요, 영양가 높은 진짜 음식 같은 겁니다. 상대방의 눈빛, 입꼬리의 미세한 떨림, 목소리의 높낮이 같은 이런 풍부하고 생생한 정보, 즉 고해상도 데이터를 간절히 원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로 하는 문자 메시지나 SNS는 어떤가요? 이런 사회적 정보의 90%가 싹 사라진 저해상도 데이터입니다. 뇌 입장에서는 이건 마치 영양가 하나 없는 가짜 음식이나 정크푸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소통을 해도 배는 부르지 않고 오히려 더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이모티콘이나 짤을 많이 쓸까요? 이게 바로 부족한 사회적 정보를 어떻게든 보충하려는 본능적인 노력입니다. 웃는 이모티콘 하나가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도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안전한 관계예요. 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상대방의 뇌에 보내주는 일종의 신경학적 보안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참 재밌죠? 자, 그럼 이 복잡한 현대사회의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답은 친구의 숫자를 늘리는, 즉 연결의 양이 아니라 바로 그 질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사회적 칼로리는 다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시끌벅적하게 어울려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 한 명의 깊은 친구와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 보약인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닙니다. 내가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나만의 최적의 지점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쭉 보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의 뇌를 진정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 같은 연결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뇌는 애초부터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가장 안정되고 건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배고픔처럼 지극히 당연한 생존 신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 비로소 가장 건강하고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출근길 지하철에 서 계시거나 아니면 조용히 방 정리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 점심시간이나 최근 일상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어떤 순간들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그 사무실 휴게실이나 식당 같은 데서 저쪽 테이블에 앉은 동료들이 자기들끼리만 막 고개 숙이고 깔깔거리면서 비밀 얘기 나누는 거 우연히 본 적 있으시죠? 아, 그럴 때 약간 소외감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때 명치 끝이나 가슴 한 구석에 서늘해지면서 찌릿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단톡방에 진짜 해맑게 질문 올렸는데 숫자 1은 다 사라졌는데 아무도 답장 안 할 때 있잖아요. 아, 그 정적 흐를 때 진짜 민망하죠. 네네.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얼굴 화끈거렸던 그 불안감.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보통 그럴 때면 우리 머릿속에서 막 온갖 시나리오가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아까 한 말 때문에 빈정상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나댔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죠. 그러니까요. 저도 단톡방에서 숫자 1 사라졌을 때 느끼는 그 초조함이 단순히 스마트폰 중독이거나 제 성격이 유독 소심해서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책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료들을 쭉 보니까 그게 제 성격 탓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 주제는 바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1.4kg짜리 말랑말랑한 사회적 생존 기계, 뇌입니다. 우리가 소외감을 느낄 때 가슴이 찌릿한 건 예민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지금 비상사태, 생존 위협 발생, 이렇게 강력하게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감정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수십만 년에 걸쳐 다듬어진 진화생물학적 생존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단순한 메시지 무시가 그렇게 기분 나쁘고 생명의 위협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 기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에 나오는 매튜 리버먼 같은 학자들의 연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일단 넥타이 매고 출근하는 현대사회를 좀 벗어나야 돼요. 아, 사바나 초원으로 가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바나 초원을 맨발로 누비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 당시 환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은 진짜 나약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맹수들에 비하면 입벌이나 발톱도 없고요. 네, 사자처럼 송곳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타처럼 빠른 것도 아니죠. 이런 가혹한 먹이사슬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가 바로 무리지어 다니는 거였습니다. 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네요. 완전 물리적인 진리였죠. 무리에서 쫓겨나서 혼자가 된다는 건 그냥 밤에 모닥불 곁에서 외롭다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바로 죽음인가요? 맞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사자의 점심 메뉴가 되거나 굶어 죽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즉 사회적 배제는 곧 육체적 죽음과 완벽하게 동의어였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우리 뇌가 사회적 고립을 무조건 피해야 할 1순위 위협으로 세팅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이 자료들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게 바로 이 알람 시스템 부분인데요. 뇌가 이 고립을 경고하기 위해서 쓰는 알람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쳤을 때 쓰는 알람이랑 똑같다는 거였어요. 네, 그 fMRI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실험 결과가 아주 기념비적이죠. 맞아요. 뜨거운 냄비에 손대었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랑 친구한테 절교당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고 부르는 통증 매트릭스인데요. 네네, 그 부위요.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뇌가 달아오르는 양상 자체가 물리적 타격이랑 똑같다니까 안 믿기더라고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뇌의 경제성을 좀 아셔야 합니다. 뇌는 새로운 위협이 생겼다고 매번 알람 시스템을 새로 만들지 않거든요. 아, 기존 걸 재활용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육체적 손상을 경고하는 고통이라는 감각이 워낙 훌륭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뇌 입장에서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위협을 감지했을 때 사람 행동을 가장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 통증 매트릭스 스위치를 그냥 켜버린 겁니다. 뼈 부러지는 거랑 톡방에서 무시당하는 게 뇌 입장에서는 똑같이 응급실 가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통제실 입장에서는 똑같은 생존 위협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별 노래 들을 때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다 이러는 게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었네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아주 정직한 의학적 진단서인 셈이죠. 거절당했을 때 명치 끝 아려오는 느낌은 생물학적으로 진짜 몸 다쳤을 때랑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와, 마음이 아픈 건 진짜 몸이 아픈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어떤 거죠? 마음 아플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물리적 통증이랑 완벽히 똑같다면요. 이론적으로 진짜 마음이 심하게 아플 때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먹으면 뇌가 좀 속아서 덜 아프게 느낄 수도 있나요? 뇌 작동 방식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셨는데요. 진짜 그런가요? 네, 실제로 마음의 고통과 신체의 고통이 같은 회로를 공유한다는 건 신체 통증 줄이는 약물이 감정적 통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신경학적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그만큼 두 개가 뿌리가 같다는 증거죠. 진통제로 마음을 달랜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약간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다리 부러졌을 때 진통제만 먹고 뼈 안 맞추면 결국 다리 썩잖아요. 그렇죠. 근본 치료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이 외로움이라는 통증을 그냥 방치하면 몸에 진짜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진짜 심각하게 들으셔야 할 대목인데요. 흔히 외로움은 담배 한 갑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 이런 캠페인 문구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저도 그냥 사람들 겁지려는 자극적인 카피인 줄 알았어요. 감성적인 슬로건은 절대 아닙니다. 하버드와 브리검 영대학 공동 연구를 보면 사회적 고립이 조기 사망에 미치는 위험도가 하루에 담배 15개 피우는 거랑 생물학적으로 맞먹어요. 와, 15개 비요? 심지어 알코올 중독보다 위험하고 비만보다 2배나 더 치명적이라는 결과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담배는 타르가 폐를 망치고 비만은 혈관을 막는다 치지만 외롭다는 감정이 도대체 어떻게 몸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건가요?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사바나 초원의 비상전시 체제로 돌아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즉 고립을 인지하는 순간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혈액에 막 쏟아냅니다. 아, 맹수만 났을 때처럼요. 네, 언제 덤불에서 맹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 상태, 즉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켜는 거죠.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방어 태세를 갖추는 일종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의 본질이에요. 이건 맹수 피해서 30초 동안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할 때 쓰라고 만든 단기 폭발 에너지거든요. 위험 사라지면 바로 꺼져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고립감은 하루 이틀에 안 끝나잖아요. 만성적인 외로움은 이 경보기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울리는 상태를 만듭니다. 경보기가 안 꺼지면 몸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몸이 서서히 거대한 염증 공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면역체계가 제일 먼저 무너지거든요. 바이러스 공격해야 할 백혈구랑 면역세포들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계속 울리니까 피하식별을 못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건강한 관절이나 혈관, 심지어 뇌 조직까지 공격하기 시작해요. 자가 면역 질환처럼 내 몸을 갉아먹는 거네요. 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치솟고 염증이 뇌세포 파괴하면서 치매 위험이 40% 이상 높아진다는 구체적인 추정 연구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폐쇄된 방에 퍼지는 독가스 같은 거예요. 제가 연구 자료 읽다가 진짜 빵 터지면서도 뼈 맞은 기분이 든 비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 어떤 비유의 말씀이시죠? 우리 현재인들 막 건강 챙긴다고 비싼 오메가3에 종합 비타민 챙겨 먹고 점심엔 탄수화물 피한다고 유기농 샐러드 씹어 먹잖아요. 네네, 신체 건강에는 엄청 투자하죠. 근데 정작 그렇게 몸은 끔찍하게 챙기면서 피곤하다고 친구들 연락 다 씹고 주말 내내 방구석에 고립되어 있으면 그게 금연구역 앉아서 비싼 비타민 털어넣으며 코로는 독가스 풀코스로 들이마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와, 정말 촌철살인 비유네요. 영양제로 생화학적 밸런스 맞춰봤자 코르티솔 파괴력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죠.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하나 생각난 게요. 퇴근하고 녹초된 몸 이끌고 헬스장 가서 혼자 이어폰 꽂고 스쿼트 100번 하는 게 자기 관리 같지만요.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네, 차라리 하루 운동 건너뛰고 편한 친구 만나서 실컷 웃고 수다 떠는 게 코르티솔 극적으로 낮추고 염증 가라앉히는 진짜 항산화 작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안정적인 사회적 연결망은 옥시토신이나 엔돌핀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시키거든요. 억지로 하는 스쿼트보다 친구와의 유대감이 심혈관에 더 보약이라는 건 이제 과학적 팩트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머릿속에 약간 모순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잠깐만, 조상님들은 진짜 혼자라서 외로웠다 쳐도 우린 지금 스마트폰 있잖아요. 네, 항상 연결되어 있죠. 인스타나 틱톡으로 매일 수천 명 일상 보고 단톡방에 메시지도 수백 개씩 오가는데 겉보기엔 진짜 촘촘하게 연결된 이 시대에 왜 우리는 옛날보다 더 뼈저리게 외로울까요?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가장 뼈아픈 역설인데요. 통신기술은 전 지구를 묶었지만 정작 우리 1.4kg짜리 뇌 하드웨어는 20만 년 전 사바나 스펙에서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됐거든요.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요? 네,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스마트폰 텍스트는 뇌 입장에서 완전 저해상도 가짜 음식입니다. 잠깐만요. 가짜 음식이요? 아니 텍스트로도 우리 오늘 힘들었어, 밥 먹었어 하면서 감정 교류 충분히 하잖아요. 정보 교환은 되죠. 근데 뇌가 진정으로 내가 무리 속에서 안전하구나 느끼려면 고해상도의 생체 데이터를 먹어야 하거든요. 생체 데이터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동공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호흡 속도, 목소리 파동 같은 거요. 뇌는 이걸 0.1초 만에 스캔해서 이 사람은 안전한 내 편이다 결론을 내리거든요. 아, 근데 텍스트 메시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이 핵심 정보의 90%가 거세된 빈 껍데기인 거죠. 와, 소름 돋네요. 뇌 입장에서는 영양가 하나도 없는 하얀 스티로폼 씹는 기분이겠어요. 아, 잠깐만. 여기서 저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어떤 깨달음이시죠? 혹시 우리가 카톡할 때 텍스트만 띡 보내면 불안해서 막 이모티콘이나 물결표 강박적으로 붙이잖아요. 네네, 엄청 많이 쓰죠. 건조하게 보내면 상대방 뇌가 이거 공격인가? 하고 긴장할까 봐 어떻게든 그 스티로폼 안에 인공적인 단맛이라도 막 주입해보려는 거 아니에요? 와, 완벽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문장 끝에 하트 붙이고 진땀 흘리며 웃는 이모지 보내는 게 단순한 애교가 아니에요. 텍스트에서 사라진 안전 신호를 어떻게든 보충하려는 뇌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세상에, 살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나 화 안 났어. 우리 아주 우호적이야. 라고 화면 너머 상대방 뇌에 보내는 신경학적 보안장치인 셈이죠. 결국 SNS에서 아무리 좋아요 많이 받아도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이유가 명확하네요. 배 찢어질 듯 고픈데 플라스틱 모형 음식 아무리 씹어봤자 영양실조 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건 인간관계는 양이 아니라 철저히 질이라는 겁니다. 사람 체질마다 필요 칼로리가 다르듯이 뇌가 안정감을 느끼는 사회적 칼로리 양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아, MBTI에서 E 성향이냐 I 성향이냐처럼 섭취해야 할 영양분이 다르다는 건가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어떤 분들은 왁자지껄한 모임에 가서 고칼로리 뷔페 식단을 먹어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분들이 있고요. 네네, 인싸 스타일 분들이죠. 반면에 대규모 모임 가면 오히려 에너지 고갈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자디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절친 딱 한 명이랑 마주 앉아서 눈 맞추는 것만으로 일주일치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결국 인맥 숫자는 뇌 생존 시스템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군요.
나만의 고유한 타격점을 찾아서 건강한 사례적 식단을 구성하는 게 찐 생존법이네요. 맞습니다. 디지털 홍수 속에서 내 뇌가 참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느끼는 그 식단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눈 이 깊고 매력적인 이야기 종합해보면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뇌는 진화 역사상 단 한 번도 나 홀로 독고다이로 살아남도록 설계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를 전제로 하죠. 네, 잘 때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문득 견딜 수 없이 외로울 때 내가 인맥 관리 못했나, 매력이 없나 하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배고플 때 꼬르륵 소리 나는 거 부끄러워 안 하잖아요. 외로움은 그냥 뇌가 질 좋은 사회적 영양분 부족하다고 보내는 정상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듯이 외로우면 연결을 찾으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심층탐구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아주 작지만 강력한 행동 하나 제안할게요. 당장 이 방송 끝나면 바쁘다고 연락 못했던 편한 친구나 가족한테 짧게 음성 메시지나 전화 한번 해보세요. 날씨 좋은데 밥은 잘 먹냐고? 그 다정한 목소리가 상대방 불안 사이렌 꺼주고 코르티솔 뚝 떨어뜨려 줄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뇌에도 나는 세상과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선물하겠죠. 인간은 누군가와 안전하게 연결될 때 제일 건강하니까요. 전문가님, 오늘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어폰 빼기 전에 오늘 밤 침대 누워서 곰곰이 상상해 볼 만한 도발적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기대되네요. 우리 뇌가 20만 년 동안 진짜 눈빛, 미세한 표정 같은 초고해상도 생체 데이터로만 안전을 느끼도록 깐깐하게 설계되었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짚어본 내용이죠. 그런데 만약 몇 년 뒤에 안경처럼 가벼운 VR 기기나 인간 표정이랑 호흡까지 완벽하게 흉내내는 AI 친구들이 우리 일상을 지배한다면요? 우리 아날로그 상종 기계는 그 인공신호를 진짜 온기로 받아들이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상당히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아니면 그 눈부심 기술 풍요 속에서도 우린 여전히 플라스틱 음식 씹으면서 굶주리는 뇌를 안고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뇌는 완벽한 인공적 다정함에 기꺼이 속아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탐구였습니다.